지옥 대기실에는 규칙이 하나 있다. 형벌은 반드시 그 사람이 남에게 했던 것으로 만들어진다. 칼을 휘두른 자는 칼에 베이고, 거짓말로 살아온 자는 진실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노인을 짐이라 여긴 자는. 서지연은 눈을 떴다. 낯선 공간, 벽도 없고 천장도 없다. 그냥 빛만 있다. 차갑고 희고 날카로운 빛. 꿈이겠지. 그녀는 생각했다. 이런 곳이 어디 있어. 그런데 이상했다. 꿈치고는 너무 선명했다. 바닥에 감촉이 느껴졌다. 공기에 냄새가 났다. 빛이 눈을 찔렀다. 병원인가? 내가 쓰러졌었지. 아이들한테 전화했는데. 그 순간 판결관 셋이 그녀 앞에 나타났다. 서지연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여기가 어디예요? 대답이 없었다. 왜 여기 있어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그리고 판결관이 입을 열었다. 서지연, 자신의 이름이었다. 그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다. 화도 없고 연민도 없고 그냥 사실만 읽는 목소리. 당신은 살아있는 동안 노인 둘을 짐으로 만들었습니다. 서지연의 가슴이 철렁했다. 그러나 곧 마음을 다잡았다. 짐으로 만들었다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는 그냥 우리 가정을 지킨 거야. 박순남, 향년 74, 며느리의 눈짓 하나에 부업으로 돌아가야 했던 여자, 아들에게 마지막 말을 하지 못하고 죽은 여자. 서지연의 눈이 흔들렸다. 박순남, 시어머니, 그분은 그냥 시골이 편하셨던 거야. 내가 억지로 보낸 게 아니라고. 그러나 이상하게 그 생각이 오늘따라 조금 공허하게 느껴졌다. 김병철, 향년 76, 손주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하고 돌아간 남자. 자신이 왜 쫓겨났는지 끝내 이해하지 못한 남자. 쫓겨났다는 말이 귀에 걸렸다. 쫓아낸 게 아니야. 그분들이 선택하신 거야. 나는 그냥 솔직하게 말한 것뿐이고. 서지연은 입을 열었다. 저는 쫓아낸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시골이 편하다고 하셔서. 판결관의 목소리가 잘났다. 당신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서지연은 다시 입을 열려 했다. 그러나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다. 왜인지 몰랐다. 평생 말을 잘해온 사람이었는데 남편 앞에서도 지인들 앞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적절한 말을 골라 자신을 설명해 왔는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형벌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형벌은 거울의 형벌. 눈을 뜨는 것이다. 그것뿐이다. 단지 눈을 뜰 때마다 거울 앞에 서 있다는 것이 문제다. 서지연은 눈을 떴다. 거울이 있다. 거울 속에 노인이 있다. 처음에 그녀는 아무렇지 않았다. 거울이네. 나잖아. 그런데 잠깐 왜 저렇게 늙어 보이지? 거울 속 노인은 그녀가 죽었을 때보다 10살은 더 늙어 보였다. 허리가 굽었다. 머리카락은 듬성듬성했다. 눈빛은 흐릿했다. 손을 들어 올려 봤다. 거울 속 노인도 손을 들어 올렸다. 저게 나야? 서지연은 거울에서 눈을 돌렸다. 애써 외면하려 했다. 그런데 다른 거울이 있었다. 그 거울 속 노인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혼자서는 밥도 먹지 못하는 노인. 손이 떨려서 숟가락을 잡지 못하는 노인. 누군가 옆에 앉아 밥을 떠먹여 주길 기다리는 노인. 그러나 아무도 오지 않는 노인. 저건 내가 아니야. 서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저렇게 안 될 거야.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 그 생각을 하는 순간 가슴 한켠에서
무언가 흔들렸다. 아이들이 있잖아. 아이들이. 병원에서 전화했을 때 아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엄마, 저 지금 회의 중이에요. 서지연은 그 기억을 빠르게 지웠다. 바빠서 그런 거야. 다음 날 왔잖아. 또 다른 거울 앞으로 걸어갔다. 그 거울 속 노인은 치매에 걸려 있었다. 눈이 허공을 향하고 있었다. 손이 허공을 잡으려 했다.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입에서는 중얼중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흘러나왔다. 저건 정말 내가 아니야. 서지연은 빠르게 눈을 돌렸다. 그러나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거울 앞에 못 박힌 것처럼 서 있어야 했다. 왜 나한테 이걸 보여주는 거야? 내가 치매에 걸릴 것 같아서? 내가 저렇게 될 것 같아서? 그때 깨달았다. 저 노인이 자신의 미래가 아니라는 것을. 저 눈이 낯설지 않았다. 저 손이 낯설지 않았다. 저 중얼거림이 낯설지 않았다. 언젠가 병원에서 봤던 노인. 아니, 집에서 봤던 노인. 박순남이었다. 서지연은 숨이 막혔다. 어머니가 치매가 오셨었나? 나는 몰랐는데. 아니, 알았다. 시어머니가 서울을 떠나고 나서 몇 년 뒤 태준에게 연락이 왔었다. 어머니 기억이 좀 흐릿해지신다고. 태준이 내려가려 했다. 그때 서지연이 말했다. 요양원 알아봐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거기가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더 잘 돌봐드릴 수 있잖아요. 태준은 그 말을 따랐다. 요양원이 더 낫다고 생각했어. 진짜로. 서지연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러나 그 말이 이번에는 더 많이 공허하게 느껴졌다. 거울 속 박순남이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 손이 향하는 방향이 어딘지 알 것 같았다. 아들이다. 서지연은 거울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수십 개, 수백 개, 모두 다른 모습의 노인. 그리고 가장 마지막 거울 앞에서 서지연은 멈췄다. 그 거울 속 노인은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손이 차가운 아스팔트를 짚고 있었다. 누군가의 발이 그 손 위를 밟고 지나갔다. 그 노인의 얼굴이 천천히 선명해졌다. 자신이었다. 아,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그냥 무언가가 가슴 한가운데를 뚫고 지나가는 느낌. 이게 나구나. 이게 내가 어머니한테 한 거구나. 서지연은 거울 앞에서 천천히 무너졌다. 눈을 다시 떴다. 거리다.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다. 서울. 그녀가 살던 동네처럼 보였다. 왜 여기야? 또 무슨 형벌이야? 그때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아들의 목소리. 서지연은 반사적으로 달려갔다. 승준아, 아들이 보였다. 손주들도 보였다. 며느리도 보였다. 아, 다행이다. 다들 잘 있었구나. 서지연은 아들의 바로 앞까지 달려갔다. 나야, 승준아. 엄마야. 그런데 아들의 눈이 그녀를 통과했다. 서지연은 멈췄다. 왜 저래? 왜 나를 안 봐? 손을 흔들었다. 아들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았다. 승준아, 서지연은 아들의 어깨를 잡으려 했다. 손이 통과했다. 다시 잡으려 했다. 또 통과했다. 왜 잡히지 않아? 손주 하나가 말했다. 할머니 보고 싶다. 서지연의 가슴이 흔들렸다. 나 여기 있어. 할머니, 여기 있어. 그런데 아들이 말했다. 할머니 돌아가셨잖아. 자꾸 그런 말 하면 안 돼. 손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서지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돌아가셨다고?
내가? 그럼 나는 지금 그 생각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손주가 말했다. 저 노인 무섭다. 서지연이 고개를 돌렸다. 손주의 시선이 향하는 곳에 늙은 여자 하나가 서 있었다. 길 한가운데 손을 뻗고 허공을 향해 무언가를 외치는 그게 자신이라는 걸 깨닫는데 몇 초가 걸렸다. 다른 손주가 말했다. 빨리 가. 아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지나갔다. 서지연을 보지 못한 채, 서지연을 보려 하지도 않은 채, 서지연은 그 자리에 혼자 남았다. 이게 어머니가 느끼신 거구나. 그 생각이 왔다. 막을 새도 없이 내가 눈짓 하나로 부엌으로 들여보낼 때, 친구들 앞에 나오지 말라고 할 때, 손님 오는 날이라고, 방에 계시라고 할 때, 어머니는 이런 기분이셨구나. 존재하는데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받는. 서지연은 손을 내려다봤다. 나는 어머니한테 뭘 한 거야? 소리를 질렀다. 승준아, 엄마야. 엄마 여기 있어.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소리를 질렀다. 아무도 듣지 못했다. 손을 뻗었다. 아무도 잡지 못했다. 이것이 형벌이었다. 박순남이 아들에게 말하려 했지만 끝내 말하지 못했던 것처럼 김병철이 손주 얼굴을 보고 싶었지만 방에 들어가야 했던 것처럼 서지연은 이제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 만들어낸 세계라는 것을 이제는 알았다. 또 눈을 떴다. 다시 그 어두운 거리. 또야. 또 시작이야. 서지연은 이미 알고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래서 더 두려웠다. 다리가 무거웠다. 무릎이 꺾였다. 그리고 쓰러졌다. 일어나야 해. 손으로 바닥을 짚었다. 일어나야 해. 팔에 힘을 줬다. 그러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왜 이렇게 무거워? 왜 일어나지지가 않아? 그때 첫 번째 발이 보였다. 정장 바지, 구두. 그 발이 천천히 그녀의 손 위로 내려왔다. 고통이 왔다. 서지연은 이를 악물었다. 괜찮아. 참을 수 있어. 그러나 그 생각이 채 끝나기도 전에 두 번째 발이 그녀의 어깨를 밟았다. 아, 신음이 새어나왔다. 세 번째 발이 그녀의 등을 밟고 지나갔다. 제발. 누가 좀 도와줘요. 저 여기 있어요.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다. 왜? 아무도 안 봐. 나 여기 있잖아. 나 사람이잖아. 나 사람이잖아, 나. 그 말이 자신의 안에서 메아리 쳤다. 나 사람이잖아.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어머니도 사람이셨는데 생각이 왔다. 막을 수 없이 평생 농사 지으신 분이셨는데 아들을 공부시키려고 쌀을 파신 분이셨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밥을 지으신 분이셨는데 그분이 우리 집에 오셨을 때 나는 신발을 문 밖에 두라고 했어. 흥, 묻었다고. 그 손이 아들 공부시키려고 논밭을 갈았던 그 손이 문 밖에 신발을 벗어두고 들어왔는데 나는 뭐가 그렇게 창피했던 거야. 발이 계속 그녀를 밟고 지나갔다. 손, 어깨, 등, 다리. 그러나 그녀는 죽지 않았다.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이게 어머니가 느끼신 거야. 짐이 된다는 게, 있어도 없는 것 같은 게, 아들 앞에서 한마디 못하고 돌아서야 하는 게, 나는 어머니한테 뭘 한 거야. 서지연은 바닥에 이마를 댔다. 눈물이 아스팔트 위로 떨어졌다. 죄송해요.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냥 입술만 움직였다. 죄송해요, 어머니.
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무서웠던 것 같아요. 무서웠던 것 같은데 어머니가 무서웠던 게 아니라 어머니가 저를 덮을 것 같아서 제가 만들어 놓은 세계를 무너뜨릴 것 같아서 그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이유가 되진 않겠죠. 발이 계속 그녀를 밟고 지나갔다. 서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울부짖기 시작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소리였다. 그러다 점점 커졌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아버님, 죄송해요. 눈물이 쏟아졌다. 기차역에서 손잡으셨잖아요. 뭔가 말하려 하셨잖아요. 저는 알았어요. 알면서 모른 척 했어요. 그게 제일 나쁜 거잖아요. 몰랐던 게 아니라 알면서 안 들은 거잖아요. 그 순간 멀리서 목소리가 들렸다. 낮고 따뜻하고 평생 새벽 4시에 일어나 밥을 지어온 사람의 목소리. 괜찮다, 며느리야. 서지연은 눈을 들었다. 어머니, 박순남의 목소리였다. 분명히, 틀림없이. 서지연은 손을 뻗었다. 그 목소리를 향해. 그러나 사람들의 발이 다시 그녀를 밟고 지나갔다. 어머니, 목소리가 멀어졌다. 괜찮다, 며느리야. 괜찮다고 하시네. 어머니는 그러실 분이지. 그러니까 더 죄송해요. 목소리는 사라졌다. 서지연만이 차가운 바닥 위에 남았다. 발이 계속 지나갔다. 고통은 계속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녀가 눈을 감지 않았다. 눈을 뜨고 있었다. 봐야지. 이게 내가 한 거니까 봐야지. 지옥 대기실에서는 누구도 억울한 형벌을 받지 않는다. 그 형벌은 하늘이 만든 것이 아니다. 그 자신이 만든 것이다. 살아있을 때 누군가에게 주었던 하루하루가 그대로 돌아올 뿐이다. 박순남은 아들이 잘 살기를 바라며 말 한마디를 참았다. 서지연은 품위를 지키겠다며 사람 한 명을 지웠다. 그리고 서지연은 이제 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무거운 사람이었는지. 짐이 아니라 평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산 사람이었다는 것을. 지옥 대기실은 그 2개의 삶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당신의 오늘이 누군가에게 형벌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지옥 대기실에는 아직 많은 형벌 대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